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계산 구조가 있었죠. 이제 이 중에서 이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포함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고, 아예 제외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카테고리별로 같이 학습을 할 거고요. 요 내용을 부가세 신고서로 연결해서 양식으로 조금 보면, 자, 우리가 과세 표준은 매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기준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과세 표준이고 얘가 매출세액이란 뜻이지. 합계 안에는 여기에 들어온 게 이게 내가 신고하는 일기 예정 3개월이라는 기간의 과표. 그리고 그 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이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금액이 회계 용어로 말하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매출 같은 거잖아. 근데 매출만 과세하진 않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팔아먹어도 과세하니까. 꼭 계정 과목이 매출일 때 이 자리에 온다는 아니고요. 매출 외의 것들도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래였다면 요 해당되는 항목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과세가 되는 세율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과세, 10%가 붙는 과세가 되는 금액이고 요 아래쪽에 붙으면 과세가 되긴 하는데 영세율이 붙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만약에 5천이잖아? 그러면 세액은 500이 발생되겠죠? 근데 만약에 5번과 6번에 해당하는 금액이 4천이면 세액은 0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예정신고 누락분 그리고 대손세 가감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대손세 가감은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되는 거지 세무 2급에서 상세하게 공부할 부분이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의 합이 9천이어도 세액이 900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세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영세율이 있는 건 세액이 0원이라는 거지 과세 표준이라는 매출 개념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 이 둘이 다 더해진 게 과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할 부분은 이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이 금액에 들어갈 것이냐, 빠질 것이냐,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제목이요.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세요. 만약에 누락했다면 포함하세요. 이 뜻이고요. 두 번째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마세요. 만약에 포함했다면 빼세요. 이 뜻이고요. 세 번째는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과세 표준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공제하지 마세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 차감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좀 달라요. 개념들이. 첫 번째, 과세 표준에 포함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할부든 장기 할부든 오늘 당장 돈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들어오는데 할부면 어쨌거나 돈이 늦게 들어오잖아. 돈이. 그러면 일시금이 유리해요? 할부가 유리해요? 얘가 유리하죠. 왜 얘가 유리하다고 할까? 이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서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지금 당장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원래는 500만 원짜리인데 당장 현금으로 결제하면은 뭐 한 20만 원 깎아드릴게요. 근데 할부로 결제하면 500만 원을 뭐 10번에 걸쳐서 50만 원씩 결제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무이자 뭐 이렇게 많이 붙기도 하고. 근데 무이자가 아니면 일시금과 할부 중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금이 유리해. 얼마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20만 원. 이자가 붙으니까. 오늘 당장 500을 받으면 내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 기간 동안 20만 원의 이자를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 금리를 대비해서.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할부로 팔았다. 50만 원씩 10번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 자리에다가 자, 첫 번째 할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2월 15일이고요.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적을 때 50만 원 그냥 원래 금액의 10%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50만 원의 이자 상당액이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이다. 그러면 15,000원을 차감해서 48만 5천 원을 적고 그 금액의 10%인 48,500원으로 10번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까? 얘와 얘 중에 어떻게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신고해서 세액을 과세할까요? 부가세를. 누가 이자 상당액을 차감하겠습니까? 이자 상당액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가세하고 안 맞아요. 얘는요,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거지.
야, 현재 가치로 할인해봐. 우리가 지금 15,000원 손해보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간에 대해서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는 건 재무회계가 하는 일이지 부가세는 그냥 50만 원씩 10번 받는 걸로 보는 거야. 누가 50만 원에서 15,000원을 차감합니까? 자, 이것을 이대로 연결해 보시면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이 이 금액으로 가면 15,000원이 이자 상당액인데 그 15,000원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해요.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50만 원으로 발행하면 돼. 48만 5천 원이 진짜 매출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개할 때 하면 되지. 부가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할부로 팔았을 때 내가 계산했을 때 재무회계 입장에서 이자 상당액이 있으나 그 이자 상당액을 이런 식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함한다 이 뜻이야. 차감했다면 포함하세요. 포함했다면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 제가 1,000만 원에 100만 원의 부가세를 4월 2일에 이렇게 팔았는데 상대방에게 물건을 파는 내가, 판매자인 내가 운송비를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가로 같이 받기로 했대. 그러면 대가로 같이 받으면 같이 때리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가냐? 운송비가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에 5천 원 같이 과세. 이게 만약 포장비여도 똑같이. 만약에 운송보험료, 특히 보험료는 면세거든. 면세지만 1,000만 원에 100만 원의 물건을 팔 때 그것과 함께 이것과 함께 대가의 일부로 같이 받는다면 이게 핵심이야. 돈으로 받으면 한꺼번에 과세한다. 얘를 빼냐? 아니. 포함해서. 그러면 1,050만 원이 과표가 되게끔 5만 원이 과표가 되게끔 이렇게. 그럼 5만 원이라는 금액은 포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포함을 하는 거야. 포함을 하는 금액.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운송비나 포장비라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용도도 몰라. 되게 많아. 그러니까 대가의 일부로 받았을 땐 포함해. 네가 물건 파는 금액에 포함해서 전부 다 과세해. 이 뜻이에요. 면세라 할지라도 과세하세요.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를 살 때 1000cc 이하까지는 개별 소비세가 붙지 않는다. 그런데 1000cc를 초과하는 수용차는 개별 소비세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럼 1000cc를 초과하는 원래 차값이 예를 들어 한 3,000이고요. 여기에 개별 소비세가 예를 들어서만 70이 붙었대요. 그러면 70만 원도 세금이지만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금액은요. 3,07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표가 되고요. 그 금액의 10%가 과세가 되니까 부가세는 307만 원이 붙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발행돼. 그러면 개별 소비세는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표에 빠집니까? 포함됩니까? 포함된다는 뜻이야. 자, 같은 방식으로 술 마시면 주세를 내는데 이 주세가 이미 부가세 10%를 과세하기 위한 과표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술은 비싸다. 교통세 낸다. 포함. 교육과 농어촌 특별세를 낸다. 포함. 다 포함을 시켜놓고 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최종적으로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킨 다음 마지막에 10%를 때려서 부가세, 매출세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매출세액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이게 포함이 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는 어떤 특징입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지 말고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키세요. 포함했다면 내비두시고 포함을 안 했다면 포함을 시키세요. 이 뜻이야. 대부분 다 포함하죠. 여러분은 이제 이것들을 말로 이해하시는 거고 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외우는 거죠. 용어들을.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래.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빼래. 안 들어가 있으면 냅두래. 포함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면 요거는요. 자, 1월 6일에 제가 500만 원에 50만 원 해서 매출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물건을 반품하겠대. 상대가 10만 원어치. 그러면 10만 원어치의 매출이 취소가 되겠지? 50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반품될 거를 몰랐던 거잖아. 근데 이 중에 반품된 게 10이야. 그럼 10만 원 어떻게? 차감해야지.
그러면 동시에 부가세도 취소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1월 10일이면. 그러면 1월 한 달 동안 과표가 얼마죠? 500이에요. 10만 원이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죠. 이렇게 490이 되고 매출세액은 49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매출을 처음에 했어. 그러니까 환입, 애누리, 할인이 일어날지 몰랐겠지.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까야죠. 포함하지 않죠. 요 얘기죠. 들어가 있으니 차감하자 이 뜻이야. 포함하지 않는다. 차감한다. 자, 같은 개념으로 두 번째는요. 제가 500만 원에 50만 원에 물건을 팔았어. 근데 파는 과정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어. 10만 원어치. 잃어버렸어. 훼손됐어. 멸실됐어. 그러면 그냥 500으로 가요. 500에서 10만 원 빼요. 포함하지 않아야죠. 매출이 취소가 되는 거지. 갔다가 오지 않을 뿐이지. 그치? 가다가 잃어버렸으면 내가 빼야지. 그럼 과표는 490으로 신고한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원래 공급했던 가액에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 뜻이야. 포함하지 마시오. 까시오. 까시오. 빼시오. 이런 뜻.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은 제가 오늘 어떤 공급을 했는데요. 5억에 5천만 원 해가지고 공급을 했어. 근데 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을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받은 돈은 이 공급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이미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로 갔다면 이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5억과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잘못 쓴 거야. 이 안에 이 공급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보조금을 받은 돈을 이 안에다가 포함시켰다면 그것은 포함하지 마시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누가 그 보조금 받았을 때 이것을 과세합니까? 안 하죠. 이게 이제 보조금으로 어떤 기계를 취득하거나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관련이 없으면 과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대신 관련이 있으면 그건 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직접 관련이 없을 때. 관련이 없으면 공급이 아니잖아. 공급이 아닌데 왜 포함해? 포함했다면 포함하지 말라는 뜻인 거야. 핵심, 보조금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안 돼. 보조금은 항상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을 때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급 대가를 지급을 늦게 줘. 제가 물건을 팔고 100만 원에 10만 원 해가지고요. 받을 돈이 110만 원인데 너무 상대가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자가 붙었대. 그 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는 겁니까? 포함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제가 100만 원에 10만 원 해서 물건을 먼저 팔았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았어요. 자, 팔고 이 돈이 너무 늦게 들어와.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이자를 받기로 했어. 근데 그 이자가 예를 들어서 6만 원이래. 자, 그럼 그 6만 원을 과세 표준에 포함해?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럼 포함하지 않으니까 포함 안 하면 되지. 6만 원은 그냥 돈을 받는 거지. 자, 근데 이 얘기와 요 얘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까 저는 이 6만 원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시구랑 아무 관계 없죠. 그냥 6만 원은 돈으로 받으면 되지. 그 전에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1번과 2번은 어떤 개념이냐면 물건을 이미 팔았는데 환입이 되면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10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 환입된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감을 해줘야만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수정이 되겠죠. 과세 표준이. 근데 얘는요. 연체 이자가 따로 붙은 거야. 따로. 따로 6만 원. 이 안에 포함된 게 아니고 따로. 그러면 따로 가니까 돈만 받으면 돼. 이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도 실제로는 없고요. 포함하지 말라는 게 1번, 2번의 방법과 3, 4번의 방법은 좀 다른 겁니다.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100만 원 안에 반품한 금액이 이 안에 있으니 그걸 차감한 것 뿐이죠. 포함을 하지 않아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요즘의 이슈죠.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이게 이제 반환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제도인데 최근 사라졌다가 다시 생태계를 이제 문제가 됐다.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다시 반환조건부와 관련된 이 용기대금 컵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대가를 좀 붙여서 돈을 받는 형식으로 가자. 대신 가져오면 돈을 돌려주자. 뭐 이런 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 반환조건부 용기대금은 이런 거야. 예전에 커피 한 잔을 팔 때 4,000원이 커피값이면 부가세가 400원이 붙어. 그래서 4,400원에 일단 돈을 결제해. 근데 테이크아웃 할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으로 50원을 받았어. 그래서 4,450원을 대가를 받고 상대방은 대가를 주고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다 마시고 컵을 가져오면 50원을 돌려주는 게 이 보증금이에요. 반환 조건. 그럼 이 50원은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까? 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이 금액 중에 과세 표준은 얼마예요? 4,000원. 4,000원의 부가세가 10%가 붙은 거야. 10%라는 세율은 4,000원에 붙었죠? 그러면 이 50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 안 되죠? 이 얘기야. 포함하지 않는다. 포장 용기 또는 용기대금. 근데 지금 이제 이 제도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 거고 또 연장한다고 하죠. 유예 기간 있다고 하고. 다 해놨는데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반환조건부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폐지하자.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회용 용품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죠. 같은 입을 댈 수 없으니까 동일한 물건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 이 안에. 근데 어쨌거나 부가가치세에서는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으면 그 내용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중에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이나 숙박 용역, 호텔 같은 데 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그들이 공급을 우리한테 하죠. 요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가와 종업원은 이제 봉사료가 이 안에 들어가. 근데 그 봉사료가 대가와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한 대가와 구분해서 기재가 되고 그리고 그 봉사료를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게 확인이 되면 그 봉사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단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익 금액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땐 또 포함돼. 자, 요 얘기는 실제 내용을 가지고 좀 볼게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인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요 아래쪽에 실제로 하루 원나잇 원룸 해서 23만 원이 하루 비용이야. 호텔 영수증이에요. 그럼 원래는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붙어야 되죠? 23만 원에 10%면 23,000원이 붙어야 되죠. 근데요, 밑에 보면 Value Added Tax, VAT가 얼마가 붙었냐면 25,300원이 붙었어. 이상해. 자, 우리나라 호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달라지려고 하긴 하는데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객실 가격에 봉사료를 따로 받고 있대. 이게 서비스 차지가 이게 이제 팁이죠, 팁. 이게 봉사료거든요. 근데 봉사료는요. 우리나라 호텔은 처음에 생기고 나서 외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봉사료, 팁을 줄 때는 여러분이 뭐 내 경제 상황에 고려해서 여러분이 주고 싶은 만큼에 대한 봉사료를 주거나 각각의 그 업종마다 뭐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숙박 시설이 될 수도 있고 팁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호텔의 봉사료를 처음에 정할 때 그냥 정했어. 10% 정률로. 그래서 봉사료가 23만 원이 해당되는 해당 금액이면 서비스 용역에 대한 공급이면 23만 원의 10%가 봉사료로 그냥 결정이 돼 있어요. 정해진 거야. 20%는 봉사료를 말하는 거지 부가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3만 원의 10%인 봉사료가 23,000원이 일단 붙은 거야. 그러면 부가세를 어떻게 때리냐면 되게 웃기는 애들이 뭐냐면 원래 숙박비가 23만 원이잖아. 여기다가 봉사료 23,000원을 먼저 더한다. 그리고 나서 25만 3천원이라는 부가세법상의 과표를 구성해. 그리고 부가세를 붙여. 그러니까 25,300원은 이렇게 계산이 된 거야. 부가세가 왜 25,300원이냐?
봉사료를 과표에 포함해서. 자, 이렇게 이 호텔들이 많이 가격을 결정해요. 그래서 토탈 금액은 우리가 27만 8,300원을 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호텔의 숙박비는 23만 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부가세를 과세해요. 23,000원. 그래서 나는 25만 3천원을 숙박비로 결제를 하고, 내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다닐 때 도와주는 호텔 직원이 있잖아. 호텔리어 직원. 그 직원에게 23만 원이라는 이 숙박비에 10% 23,000원을 숙박비를 직접 상대방에게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25만 3천원에 23,000원인 27만 6천원을 총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생기겠죠. 팁을 별도로 구분하면 내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10%만큼의 부담이 없어지겠지. 지금은 27만 8,300원을 지급했지만 팁을 봉사한 직원에게 직접 결제하면 결국에 팁이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27만 6천원만 결제할 수 있어요.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가 정하기 나름이요. 답을 몰라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요.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호텔의 매출이 아니라 이 봉사하는 직원의 소득이죠. 그런데 다 때려 넣어. 그 얘기는 봉사료까지도 호텔의 사업 수익 금액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여기서 일하는 호텔리어 직원들은 어떻게 소득이 발생할까? 뭐 월급 받겠죠, 뭐. 그러니까 이들이 뭐 봉사를 잘해주든 못해주든 월급제로 받겠죠. 고정급 형식이겠지. 조금씩 인센티브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소득이 지급되는 형식에 따라서도 부가세 과세 방식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봉사료가 해당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팁을 봉사한 직원에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때는 과표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잖아. 이 얘기한 거야. 근데 만약에 자기의 사업 수익 금액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봉사료를, 그러면 과표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또는이다 이 뜻이야. 또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채널에 기자가 직접 여러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결제를 직접 하고 이 봉사료가 10%가 붙는 이 과정에서 내가 뭐 팁을 낼 수준 정도의 봉사를 받은 게 아닌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정해진 팁을 낼 필요가 없는데 난 결제하고 싶지 않다라고 의견을 냈더니 들어가서 짜바샤바 하더니 나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봉사료를 빼고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팁이 빠지고 나머지만 결제를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뉴스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게 YTN 뉴스인가 그럴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요즘에 뉴스가 그때 한참 말이 많아서 전부 다 이 호텔들이 이 서비스 차지 이 부분을 그냥 요 숙박비에다가 포함을 하는 우스운 일들이 벌어졌지. 결국은 이 돈을 미친 듯이 받아내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웃기는 일인데 하여간 정률제로 10%는 누가 만들었냐? 뭐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었다고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때 지침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호텔이라는 것도 처음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뭐 아주 웃기는 일들이 벌어졌다 하더라고요. 자, 그럼 돌아가 볼까? 돌아가서 다시 보면 봉사료. 종업원의 봉사료가 그 대가, 음식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그 대가와 구분해서 기재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리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포함하지 않는다. 단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매출액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그때는 또 포함된다는 뜻. 자, 7번째. 당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고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해서 준 사업자에게 또 와서 그 마일리지를 사용했대.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데.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데. 자, 이것은요. 또 영수증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스타벅스 되게 오래전 거예요. 이게 지금 16년 거인데 지금 제가 LG U 플러스 통신사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16년도에 LG U 플러스로 할인을 제휴 할인을 받으면 업그레이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톨 사이즈를 그랑데 사이즈로 커피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00원에 대한 대가를 카드 할인으로 받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스타벅스 이제 자주 가시면 아시겠지만 몇 잔을 이제 먹거나 아니면 생일이 되거나 그러면은 쿠폰 오잖아. 쿠폰. 제가 이날 4,600원짜리 이제 음료수를 사 먹었는데 제가 쿠폰이 4,1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때 생일 쿠폰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4,100원짜리 쿠폰으로 결제를 하니까 얼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결제를 했어야 되냐면 500원은 결제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 500원을요. 제가 LG U 플러스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G U 플러스 카드로 결제했어요. 업그레이드로. 그래서 500원을 결제해서 나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먹은 날이었어. 근데 제가 이 영수증이 너무 재밌어서 캡처해 놓고 이 부가세 과세 표준 얘기할 때마다 맨날 써먹고 있어요. 맨날. 자, 그럼 아래 보실래요? 저는 제 수중에서 돈이 나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응. 자, 그러면 스타벅스는 얼마를 과세 표준으로 신고해야 될까? 자, 이제 얘가 할 일은 이거지. 4,600원짜리 커피가 팔리긴 했는데 아래 보니까 4,100원은 자기네가 준 마일리지로 결제를 받았고 나머지는 LG 통신사 결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전체 토탈 금액이 되게 웃기는 게 토탈에 5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그 500원이 내가 제휴 할인 받은 거거든. 근데 그 500원을 잘 보니까 450, 아이고, 너무 이건 안 보인다, 그치? 455원이랑 45원으로 구분 기재가 됐어. 이게 뭘까? 이게 부가세란 뜻이에요. 이것이 과표로 신고하는 금액인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매출이지. 자, 스타벅스는요, 4,600원 중에서 얼마만 매출로 신고하고 있는 겁니까? 얘요. 455원이요. 왜요? 왜냐면 지금 4,100원 있잖아. 자, 4,100원은 누구한테 받는 돈입니까? 스타벅스가 발행했던 스타벅스의 마일리지가 스타벅스로 들어온 겁니까? 자기가 나에게 주었던 마일리지를 자기 회사가 받은 거죠. 돌려받은 거죠. 자기가 발행했던 마일리지를 자기가 결제 수단으로 돌려받은 거잖아. 그쵸? 근데 이 500원은요. 스타벅스가 준 거예요. LG 통신사로부터 이 스타벅스가 결제를 받겠어요. 받겠지. 그러니까 얘는 매출 신고하는 거지. LG 통신사로 결제했기 때문에 나는 돈이 안 나갔지만 나의 이 500원이 LG 통신사가 스타벅스에게 결제를 해주는 거잖아. 스타벅스가 바보야? LG 통신사 결제 금액도 돈 안 받아? LG한테 받겠지. 그러나 자기가 내 고객의 생일이라고 그래서 4,100원짜리 쿠폰 준 건 자기가 발행했던 걸 자기가 받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데 지금 우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남의 마일리지는 LG로부터 받을 돈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입장에선 나중에 돈이 늦게 들어올 뿐이지 이것 또한 과표가 되는 거예요. 4,100원만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롯데마트예요. 롯데마트는 L포인트를 주잖아요. 자, 위에 보시면 전체 제가 결제한 금액이 뭐 부가세가 있기도 하고 면세가 있기도 해. 요건 그냥 보시고 위에 보시면 전체 금액이 결제할 금액이 15,430원인데 자, 이 중에서 제가 L포인트가 1,9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L포인트로 결제를 했어. 1,900원을. 그럼 L포인트는 누가 준 거야? 롯데마트가 나한테 준 거잖아. 그치? 롯데마트가 나한테 준 걸 내가 오늘 롯데마트 와가지고 쓴 거죠. 자사적립 마일리지인 거야. 그러면 전체 15,400원, 15,430원 결제하는 금액 중에서 제가 1,900원은 그 L포인트로 결제를 해서 나머지 결제한 금액이 13,530원이고요. 1,900원은 자사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했거든요. 그러면 1,900원은 어떻게 된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그게 부가세가 제외된다는 뜻이 이거예요.
자사적립 마일리지. 자사적립 마일리지. 그러면 1350원을 가지고 부가세를 쪼개겠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금액 중에 이 1350원이 잠깐만 여기서 1350원을 530원을 110%로 나누면 13,530원 나누기 110% 하면 원래는 요거 나누잖아? 요거 나누면은 12,300원에 1,230원 해서 이제 부가세 이렇게 떨어지거든? 근데 이게 안 된 게 왜냐면 요 안에 면세가 있었다? 면세가 빠지겠지, 그치? 면세 빠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쪼개진 거야. 그리고 부가세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가 제외되는 자사적립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영수증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이제 교재 안에 있었던 말 문제로 가볼게요. 이겁니다. 당초 재화나 용역을 커피를 팔고 소비자에게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준 게 있었어. 적립해줬어. 그리고 나는 그 마일리지 적립한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사업자에게 그 마일리지를 사용했어. 자기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를 고객들이 와서 사용했대. 그 사용분 4,100원 또는 L포인트 1,900원. 과표에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포함 안 하죠. 이게 예전에 법적으로 분쟁이었어요. 이 마일리지 적립해가지고 다시 와서 결제할 때 이 마일리지 결제 금액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하니까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의 매출액이 어마무시하니까 그 금액의 매출세액이 또 어마무시한 거야. 이거를 자꾸 이 스타벅스나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마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매출세액이니까. 근데 이 매출세액을 내는 것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거야. 근데 왜 억울하냐? 돈을 받아서 생긴 매출 구조가 아니거든. 많이 팔아서 마일리지를 줬고 그 마일리지의 일부로 또 물건이 판매되는데 물건이 판매되는 것까지는 인정. 왜냐면 내가 마일리지를 준 거니까. 근데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의 부가세까지 납부하는 게 맞냐?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싸웠고요. 결국에는 이겼어요. 승소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사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매출세액은 신고 납부하지 않도록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을 쓰지 않아. 심플하게 얘기하면 되지. 과세표준에다가 포함하지 마시오.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니까 매출세액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 그래서 매출세액을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않아요. 과세표준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할 때 여기다가 막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알아듣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부가세가 빠집니다.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1,900원은. 500원, 이 4,100원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영수증을 가지고 이 부가세 제외되는 자사적립 마일리지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세 표준에서 이미 과세 표준은 만들어져 있는데 공제하지 말래. 그러니까 공제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또 달라. 자, 대손금, 장려금, 하자보증금. 자, 이 중에 장려금하고요. 하자보증금 중에 보증금 먼저 얘기할게요. 하자보증금. 제가 1,000만 원에 100만 원에 물건을 팔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물건에 혹시 하자가 발생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공급받는 자에게 일부를 하자 보증금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아놓고 보증금 같은 거를 받아놓은 거야. 그럼 보증금 제가 이제 500을 받았어. 근데 이 500이 나중에 하자가 없으면 다시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500이라는 금액은 1,000만 원이라는 실제 과세 표준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얘는 매출이고요. 500만 원은 별도의 보증금인 거야. 우리 임대차 보증금 같은 보증금이요. 보증금은요. 들고 있다가 문제 없으면 다시 돌려줄 거지. 이게 내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부가가치 거래랑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만약에 1,000이다. 과세 표준에서 얘를 공제합니까? 아니요. 공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포함해요? 포함도 안 해요. 그냥 얘는 별개 거래라고 생각하면 돼. 기존의 매출과 얘는
별도 거래인 거야. 따로따로. 500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공제하지 마. 이 뜻이야. 관계없어. 이 세 가지는요. 기존의 과세 표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하면 요 세 개는 과세 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분개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분개만 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마. 공제하지 마. 관계없어. 관계없음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하자보증금. 두 번째, 장려금인데 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한테 물건을 이제 500억의 물건을 팔고 요때 돈을 받기로 했어. 그럼 500억에 50억 부가세가 과세가 됐겠죠? 이미. 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550억을 받을 건데 처음에 계약서에다가 내가 오늘 물건 팔고 요 날까지 전체 550억의 현금을 다 준다면 내가 물건 팔았는데 네가 나에게 이때 모든 대가를 결제해 준다면 이 중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돈으로 현금으로 돌려줄게. 이게 장려금이에요. 판매 장려금. 무슨 얘기냐면 장려금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처음에 결제를 이때까지 해줘. 그러면 내가 판매가 일어났다면 결제까지 완벽하게 다 수행해 준다면 내가 그 중에 일정 금액을 다시 장려금 쪽으로 판매 장려금 쪽으로 현금으로 지급할게. 그래서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냥 이 거래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돈으로 주는 거고요. 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과세 표준이 500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다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공제하지 않아. 이게 뭐냐? 장려금은 장려금에 불과하다. 내가 그 전에 이미 과세가 된 금액을 건드리지 않는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각계전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500억에서 이 돈을 지급한 것을 차감하지 않아. 그러니까 매출 할인이라는 빨리 결제해서 DC해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얘는 그냥 장려금이고요. 전혀 문제 없어요. 계약서에 쓰인 대로만 서로 거래하는 거야. 장려금은 보증금은 돈으로 주고받는 거래에 불과하지 부가세법상의 과세 표준과 전혀 관계가 없다. 과세 표준 500억은 끝까지 500이다. 까지 않아요? 더하지도 않아요. 공제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야. 얘는 난 나고 넌 넌 거야. 각계전투.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돈으로 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물건으로 주는 거야. 물건으로 주면 얘가 재화로 준다는 얘기는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가 또 붙어. 매입세 공제받았는데 돈으로 줬으면 문제 없거든요. 장려금이니까. 근데 물건으로 주잖아? 그러면 얘가 바뀌는 거야. 장려 물품이 돼. 자, 장려 물품이 되면 이게 확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 뭐야? 돈으로 줘야지. 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줘? 그러면 그 물건은 다시 간다.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 근데 왜 거래처에게 물품으로 줘? 이거 사업상 징여로 볼 거야. 재화의 시가 10%만큼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과세할 거야. 이게 사업상 징여의 간주 공급이었죠. 그래서 되게 주의사항이 뭐냐면 장려금과 장려 물품은 다르다. 장려 물품이 되는 순간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 중 사업상 징여에 해당돼서 시가의 10%만큼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케이스로 분류되고요. 처음부터 장려금을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준다고 약속했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표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돈으로 주면 문제 없어요. 물품으로 주면 또 걸리는 거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였기 때문에 라는 가정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금이 생겨요. 근데 대손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면 여기다 해볼게요. 대손금이 요거거든요. 요거. X1년도에 제가 이제 물건을 팔아. 100만 원에 10만 원. 그럼 분개를 할 때 이렇게 매출이 분개를 해볼게요. 100만 원이고 부가세 매출세액이 10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외상이었어.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가다가 X 이제 9년도쯤에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가 얘를 뭐 한다고 하죠?
대손 처리한다고 하죠. 110만 원 못 받게 됐대. 그 110을 죽여. 그리고 110만 원 중에 대손 충당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충당금과 상각비로 110만 원의 이 대손 채권을 처리하는데 이때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억울한 게 뭐냐면 요거야. 부가세. 부가세는 상대방이 주는 걸로 내는 건데 X 1년에 나는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이 돼서 이미 내 돈으로 냈거든요. 안 낼 수가 없어요.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니까. 그럼 이 돈은 받지 못한 채권인데 이 채권 안에 포함된 돈을 결국은 받을 수 없게 된 거지. 그러면 이 10만 원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부가세에서 대손 세액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10만 원. 이 1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대신 모든 대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자, 이때 이 10만 원을 공제받을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X 9년도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잠깐 지워볼게요. 여기 이제 X 9년도 신고서야. 그러면 제가 대손 세액이라는 게 얼마가 발생되냐면 10만 원이 발생됐잖아. 그러면 그 10만 원은 내가 X 9년도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할 때 국가가 너 10만 원 불쌍하다. 돌려줄게. 그래서 까고 내요. 대신 X 9년도에 정상적인 과세 매출과 정상적인 영세 매출이 있었겠죠. 정상적인 과세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7천이 있었대. 그러니까 700이야. 영세율은 없었대. 없었어. 그러면 나의 과세 표준은 X 9년도 이 신고서상으로 보면 X 9년도 내가 신고하는 기간 동안의 과표는 7천이죠. 그런데 700을 내려고 했는데 국가가 대손이 발생한 세액이 불쌍하니까 요건이 충족됐으니 돌려줄게. 그러면 돌려받는 방법은 내가 이번에 매출세액 납부할 게 있겠죠? 그 금액을 낼 때 그냥 10만 원 까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90만 원을 납부하면 되죠. 자, 요때 조심할 게 이거야. 지금 10만 원을 대손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긴 한데 이 매출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 나의 과세 표준에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100만 원을 쓰는 게 맞냐 이거죠. 맞아요? 아니요.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전에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에 1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요건이 충족돼서 다행히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뿐이지 그 마이너스 10만 원에 대응하는 과세 표준 마이너스 100만 원도 내가 이번에 신고하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전혀 무관하다. 10만 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뿐이에요. 끝. 그 금액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언제나 아다리 맞춰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야 얘가 마이너스 10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대손인 거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00이라는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 100, 그 100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지금 그것을 대손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손금은 내가 이번에 신고하는 과세 표준에 공제해요? 공제 안 해요? 공제하면 안 되죠. 얘는 별개의 거래인 거야. 대손 세액 10만 원을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기쁜 일이 생겼을 뿐이지. 그래서 전체 7천이라는 과표는 유지합니다. 단세액이 10만 원이 차감돼서 690만 원을 신고 납부할 뿐이에요. 이것은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마이너스 10이면 과세 표준도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게 대손인 거야. 대손.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손금이 뭐냐?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그 대손금, 부가세를 제외한. 근데 이것은 거래 상대방에게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돼. 상대방에게 이미 과세가 됐고 그 금액의 일정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때 생기는 그 대손금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 원은 나의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장려금, 돈으로 지급할 뿐이에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돼요. 보증금,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돼요. 자, 이 세 가지는 대손금, 장려금, 보증금 이 세 개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번에 신고하는 과표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이해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보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만약에 차감되어 있다면 집어넣어라 이 뜻이고 과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 들어가 있다면 빼라 이 뜻이고 세 번째 과세 표준이 있고 거기에다 공제하지 말란 얘기는 전혀 관계없다 이 뜻이지. 이미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몇 년 전 거래인 거야. 전혀 관계 없음. 내비둠 공제하지 않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나 둘 셋은 이제 암기할 때는 여기에 열거됐던 것들, 여기에 열거됐던 것들, 여기에 열거된 것들을 구분해서 암기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